다 왔잖아. 다 좋지. 그럼 바로 따라오지. 다음 시간이 또 잡혀 있으니까. 손 들어요? 그런데 뒤에 손 들어? 손을 들어 뭐 잘못 부르는 사이즈. 충분하네. 그러면 해설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3, 40분이면 출발해. 네,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소나무 밑에 계시면 되는데 좀 벌레가 요새 많아요. 그 벌레만 주의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잠깐 자기소개 드리고 안쪽에 제실 영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 문화재해설사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씨 뭐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성시 공연 앞에. 네, 저는 그 성씨가 그 성의 성씨인 줄 알고 네, 본이 어디십니까? 저는 김씨. 김해 무슨 파요? 무슨 판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면파요. 네. 아이고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서 일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0이라는 곳에 오셨는데 돌아다니시고 해설은 3, 40분 정도면 아마 끝날 것 같고요. 근데 뭐 또 시간 길어지실 수가 있고 일단 해설 도중에 저희 화장실이 없어요. 해설은 다 끝나고 나서 화장실은 반대편에 그 무궁화 동산에 있는 화장실 이용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해설 중간 녹음이나 녹화는 저희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양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70 이렇게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진 않으신데 어떤 곳인지 알고서 오셨나요? 예, 알고 왔습니다. 예, 70은 이제 후궁들 모셔져 있는 사당이고 그 후궁들 중에서도 특별히 왕으로 추존이 된 분들 모셔져 있는 사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신 후궁분들의 자손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전부 다 종묘에 위패가 모셔져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들이 7분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여기가 7분의 사당이 모셔져 있기는 한데 원래 여기는 7분이 처음부터 다 같이 모셔져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원래 육상궁이라고 해서 육상궁이라고 해서 원래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라는 분이 가장 먼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숙빈묘라고 불리고 있었고요. 숙빈묘의 묘가 무덤 묘가 아니라 사당을 뜻하는 묘, 종묘의 묘자입니다. 그래서 1725년에 가장 먼저 여기가 숙빈묘로 처음에 조성이 되었고 1753년에 여기가 이제 육상궁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가 좀 더 커지고 영조 임금도 여기를 자주 찾으면서 육상궁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이 되면은 여기에 3분의 사당이 더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4분의 사당이 이 지역에서 모셔졌다가 1908년이 되면 여기에 이제 2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6분의 사당이 모셔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더 1분이 더 모셔지게 되면서 여기가 70으로 불리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70이 된 지 그래서 100년이 채 되지가 않았다. 이제 곧 6년이 지나면 100주년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70으로 된 지 한 60년 정도, 50년 정도 지나가지고 1961년까지는 여기는 그냥 뭐 일반 주변 주민들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긴 실제로 영친왕의 동생이신 의친왕이라는 그 왕족께서 실제로 네. 아 그래요? 아 예. 그 의친왕 그 아드님 일가가 여기서 실제로 생활을 하시다가 1967년에 이제 김신조가 청와대로 침투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청와대 관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70은 좀 정보 공개가 많이 제한이 되었고 또 1976년경에 여기 또 이제 도로공사가 또 진행이 되면서 70은 지금 모습에서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기록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70은 사실 조선시대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870년부터도 여러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사실 1870년부터의 건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또 변형이 되었는지는 또 차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 제일 먼저 제실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네. 이거 끝까지 들었다 같이. 뭐 귀신이 많아, 귀신 만들려고 그러고.
네, 제가 너무 멀리 있으면 또 마이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네. 그늘로 다 오시면 좀 가까이 오십시오. 여기 가까이 좀. 네, 여긴 이제 대실 영역인데 대실은 여러분이 왕릉이나 뭐 가시면 종묘 이런 데 가시면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임금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를 하기 전 혹은 뭐 이제 섭외를 하시기 전에 뭔가를 단정히 하고 준비를 하시는 공간, 그리고 임금님이 안 계실 때는 여기에 이제 제기들이 보관이 된다거나 뭐 제사를 위한 준비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가 숲빈 최씨가 모셔지기 전에는 왕족의 집이었다고 해요. 왕족의 집을 이제 숲빈묘로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추측으로는 그 왕족이 쓰고 있던 집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건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실 건물을 보시면 현판이 두 개가 걸려 있는데, 왼쪽 현판에는 송죽제라고 써져 있고 이제 오른쪽 현판에는 풍월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궁궐 건물이나 한옥 건물에서 현판을 두 개 다는 게 그렇게 특이한 경우는 아니고 그래도 꽤 보실 수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왼쪽에 송죽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조선왕조실록에 송죽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송죽정이었던 것 같은데, 칠궁이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여기가 청와대 관리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기록이 많이 이제 기밀로 분류가 돼서 공개되어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름이 송죽제로 바뀌었는지는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오른쪽에 이제 풍월헌이라는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에 또 그대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은 임금님들이 여기서 이제 신하들하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궁궐에서 다 마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제실에서 했다라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이따 이동하면서 보시게 될 텐데, 저 오른쪽에 이제 풍월원이라는 현판에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어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따 이동하면서 보세요. 어필이 이제 임금님이 썼다는 의미죠. 제가 아까 칠군이 1870년에 이제 세 분의 사단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때도 좀 변형이 많았다라고 알려드렸는데, 1878년하고 1882년에 화재가 또 그 사이에 두 번 일어났어요. 고종 임금 때 화재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1878년 때 육상궁에 거의 모든 건물이 의성이야? 그래서 재건을 했는데, 1879년에 재건됐을 때 고종 임금이 아, 이거는 우리 여기서 우리 행사하는 주최에서 뽑은 거야. 좀 같이 오시면 그래서 돼. 보시면 이제 숲빛의 풍월원 이 건물은 아마도 1879년에 지은 게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저 오른쪽에 있는 풍월원 현판은 아마도 어필이라고 되어 있으며 고종 임금 때 고종이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앞에 지금 이제 이은자로 되어 있는 돌이 있는데, 저것도 뭐 왕릉이나 이런 데 가시면 볼 수 있는 하마비라고 해서 말에서 내릴 때 디딤돌로 쓰거나 혹은 이제 임금님이 가마에서 내릴 때 또 디딤돌로 쓴다거나 이런 용도의 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 하마비도 1970년대 이전에 사진을 보면은 저 위치에 있긴 한데, 조선시대에도 저 위치에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너무 좀 생뚱맞은 위치에 있거든요. 사실 입구에서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 정말 저 위치에 있었을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저 이은자 형태의 돌이 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또 그렇게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제시 뒤에 630부터 먼저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마비 써놓으면 아니, 최군님 받은 것 같은데. 최군님 받는 것 같아요. 설명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사람 같은데 다 전문가분들이 다 전문가분들.
이런데 보면 나는 이제 이런데 살았거든요. 그 3년간. 이런데 한 3년간 살았을 거가 지금 이거 하루 종일 이거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 이거 정리하고. 얘는 예전에 다시 조가 돼 있어요. 이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로 왜 저는 뭐가 지금 없이 시골에 있으니까 사람들 기능부천 세계에서 기능부천 못 찍고 자기 거기는 보기 싫은 건 이유가 분명히 안 맞춰야지. 네, 여기가 이제 육상부인데 육상부는 건물을 하는데 사당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안에는 신주가 두 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육상부, 연호국 이런 데 두고 최 씨와 정기 씨의 신주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따로따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기억은 없어요. 어느 시간인지 기억이 없는데 모셨는데 이쪽으로 이제 하나를 합쳐졌다. 최 씨가 이제 원래 여기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영조의 어머니죠. 숙종의 후궁이시고 야사로 이제 무술이의 어머니, 무술이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또 유명한 분인데 정빈 이 씨는 누구신지 아시나요? 어머니인가? 아니요, 사도세자 어머니는 있다가 모셔져 있고요, 다른 곳에. 정빈 이 씨는 영조의 첫 후궁이자 이제 효장세자를 낳은 후궁입니다. 영조가 이제 본인의 본처인 정평왕으로 이방 하나, 이방 저방 옆에들 하나 가장 먼저 아들 요 정빈 씨 아들 효장세자로 후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아들인 영조가 사도세자가 이제 폐세자가 되고 나서 죽었을 때 정조를 폐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이제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조를 여기 효장세자의 아들로 세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법적인 아버지는 효장세자가 되는 거고요.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효장세자를 진종이라고 해서 요거를 올려드리고 추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진종 지금 종묘에 영경전에 아마 모셔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신분에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또 간단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올라가시기가 힘들 텐데. 육상궁 현판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안 보여서 제가 일단 여기서 현판 한번 보고 설명드리고요. 육상궁 현판은 안쪽에 숨겨져 있고요. 정확히는 육상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육상묘도 오른쪽 위에 보시면 어필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육상묘 왼쪽에는 개미맹하라고 또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묘가 원래 1744년에 육상묘로 되었다가 53년에 육상궁으로 이름이 바뀐 건데 개미년은 1763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육상궁으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인데 그래서 왜 저렇게 육상묘라는 이름을 적었는지 현판으로 적었는지는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지만 어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영조 임금이 쓰셨을 것이다. 그리고 개미 맹하의 개미가 제가 176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맹하는 음력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은 음력 4월에 영조가 여기를 또 오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현판을 걸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연호궁의 현판이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위에 어르신이 안쪽에 현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아랫분 연호궁 정빈이 씨가 앞쪽에 현판. 안에 신주가 모셔져 있는 위치는 서쪽에 육상궁 숙빈 최 씨의 신주가 있고 동쪽에 정빈이 씨의 신주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공간에서는 동쪽보다 이게 서쪽이 무슨 더 육신일까, 높기 이게? 때문에 그래서 신주가 서쪽에 모셔져 있는 분이 더 높은 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묘도 가시면 식스 정전에 육상부자 가장 저기 서쪽에 육체가 모셔져 주는 있는 게 태조 이성계죠. 그래서 서쪽이 더 높은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요 서쪽에 있는 건물이 이안청 건물인데 이안청은 여기 건물에 공사가 있을 때 신주를 잠시 모셔둔다거나 하는 임시적인 건물이고요. 여기 서쪽에 있는 게 숙빈 최씨, 그리고 여기 동쪽에 있는 게 동지 이씨의 이안청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당마다 이안청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별도로 다 모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칠궁에도 원래는 이안청이 총 7개가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딱 여기 두 분만 여기다 한 건물에 모셔놨을까요? 이 두 분이 어떤 관계일까요? 영조하고 예, 맞아요. 시어머니 며느리, 그래서 죽어서도 시어머니를 모셔라, 가까이서 모셔라. 네. 옛날 이제 우리 유교 사회에 좀 안타까운 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같이 모셔져 있는 거는 집안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육상궁은 1882년에 한 번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딱 이 육상궁 건물만 한 번 불에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1883년에 재건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계신 여기 이 지금 건물은 백악이라고 하는 건데 임금님이 여기 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제사를 항상 지내시는 건 아니고 가볍게 참배만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배례라고 하는데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혹시 비가 오더라도 임금님이 비 맞으면서 제사 지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붕 아래서 참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봉심이라고 해서 임금님이 직접 왕비랑 같이 저 안에 신주가 잘 모셔져 있는지 확인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봉심이라고 하는 행사가 그래서 한 달에 2번 있습니다. 망봉심, 삭봉심이라고 해서 망봉심이 매월 15일, 그리고 삭봉심이 매달 말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2번. 뭐 대단한 행사는 아니고요. 관리들이 직접 가가지고 신주 잘 모셔져 있는지, 뭐 여기 시설 같은 거 파손된 거 없는지 확인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치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제실 영역이 있어서 거의 잠깐 보고 다음 사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 김정은이하고 얘기할 주제가 뭐였죠? 아, 내가 사람을 찾느라고. 그래서 사람을 찾아보면 잘 모르네. 문자 찍어줘서 전화번호 전화 보냈는데 안 들어가도. 카톡으로 오는데. 카톡으로? 내일 아침에 11시요. 네, 이제 여기 우물이 있고 저 우물 언덕 위에 초가정자가 있는데 저기는 일반 사람, 산 사람이 쓰는 곳이 아니라 학자분들 얘기에 의하면 혼유정이라 그래서 혼이 놀다 가는 정자라 그래서 저희 위에 초가정자가 있어서 저기는 영혼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인은 출입할 수가 없고 1777년 이전에 여기가 큰 전형이 있기 전에는 저 정자가 존재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저 정자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그 이전에 사진을 토대로 해서 복원을 한 거고요. 왕릉을 가시면 봉분 앞에도 커다란 돌 탁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혼유석이라 그래서 혼이 내려오시는 뭐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에 있는 우물은 냉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종묘나 그런 데 가시면은 다 이제 우물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종묘에도 어정이라고 있고, 여기도 이제 뭐 식수라든가 혹은 이제 제사를 쓸 때 쓰는 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냉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물이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1960년대 사진을 보면은 저 우물 위에 슬레이트 지붕을 만들어서 여기서 살던 분들, 왕족분들이 실제로 생활 용수로 사용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빨래도 갖다 놔서 빨래를 하는 모습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영조가 아주 좋아했던 곳이라 이렇게 시도 돌에 새겨놓은 것이 남아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조가 여기 냉천정을 오시면서 제실로 냉천정을 좀 자주 쓰시기도 했는데 영조가 여기를 육상궁을 엄청 많이 찾으셨죠. 보통 조선 임금님들은 청정궁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었는데 영조는 정궁에서 더 오래 지내시면서 육상궁이 더 가까우시나
인조가 몇 년 준비하셨는지 아시나요? 마음으로? 52년. 네, 하셨는데 52년인가 하셨는데 근데 여기 육상궁에 몇 번을 찾아오셨냐면 230번을 넘게 찾아오셨고 그래가지고 1년에 4번 이상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로 많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찾아오셨을 때 자주 머무르던 곳이 여기 냉천정이라는 또 하나의 제실이 되겠습니다. 저기는 산 사람이 앉지 않기 때문에 임금님도 아마 있었다면 안 앉지 않았을까 하시는데요. 냉천정도 여기도 제실인데요. 냉천정이란 이름은 순조 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냉천정이라는 요 현판도 양쪽에 어필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것도 아마 순조가 쓰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1878년에 화재로 인해서 그때 여기 익산동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다고 알려드렸는데 여기 냉천정은 그때도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던 건물이어서 뭐 아마도 영조 혹은 순조 때부터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좀 새로운 목부제들이 띄어져 있는데 저거는 뭐 일부러 해놓은 게 아니라 저기가 다 흰개미 피해를 입은 곳이어서 그래서 흰개미 입은 곳만 저렇게 새로운 부제를 갈아 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인터뷰를 하시지. 나머지 5분의 사당을 보러 가겠습니다. 중간에 나무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총 5분의 사당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적영궁 인빈 김씨라는 분의 사당이고요. 두 번째가 그 유명한 희빈장씨 장희빈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희궁 경호궁 이것도 한 건물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분들인데 선희궁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를 모신 사당이 되겠고 경호궁이 수빈박씨 수빈박씨라고 되어 있는데 수빈박씨 잘못된 표현이어서 안쪽에 안내판에는 바뀌어 있어요. 유비박씨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박씨 정조의 후궁 그리고 마지막 법안궁 7궁에 가장 늦게 모셔진 마지막으로 모셔진 분이고 순원기비 엄씨 이분은 고종의 후궁이고요. 영친화 낳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5분의 사당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조의 어머니 아니야? 인조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인조는 인조는 왕비의 아들입니다. 간정 때문에 네? 후궁이 여기 정확히는 인조 어머니가 아니라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의 어머니예요. 네. 정원 대군이 아니라 정원 군이지 맞아 후궁이야. 거기에서 인조가 저 광해군 저기 하고 나서 저 반정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정통이 많이 공개됐잖아. 이제 승대가 대통령이 아니고 막상 들어보니까 그래도 경리가 꽤 넓네요. 이제 여기 보시면 사당 배치가 되고 있는 유럽자 스타일로 되어 있죠. 원래 박정희 대통령 때 여기 7궁이 변형되기 이전에는 다 똑바로 왼쪽 여기 서쪽에서 동쪽까지 4개의 사당 건물이 그대로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그리고 각 사당 건물이 전부 다 담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문도 다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여기 뒤에 이한정도 이 4개의 건물이 다 각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도로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 세검정로라고 하는 이 도로가 생기면서 이렇게 담장이 밀려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사당 배치가 전형이 되었습니다. 네. 성조가 가장 이제 이뻤던 게 이 양반 따님이 아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네. 이거 적영궁도 원래 좀 더 왼쪽에 있었는데 다 이렇게 밀려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왼쪽에 정영공부터 상영분이 나와서 이 선조의 수중이고요. 선조의 아버지 정원군의 어머니입니다. 강해군을 낳은 분은 이제 신대 강해군을 왕으로 인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은 왕을 낳은 후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정원군이 나중에 인조제가 되어서 왕으로 추존이 됩니다. 원종이라고 추존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한창 뉴스 떠들썩했었죠. 그 김포에 아파트가 왕릉 그 뷰를 가린다 그래서 그 장릉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이제 이 정원군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인조의 아버지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막 파란만장한 분이신데 원래 정원군은 왕으로 추존이 될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왕으로 등극은 못했지만 추존이 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효장세자도 그렇고 이제 옛날 조선 전기의 성종의 아버지인 의경세자도 이제 나중에 덕종으로 추존이 되는데 이런 분들 다 특징이 있는데 정원군은 그 공통점 특징을 만족하지 못해서 신하들이 인조에게 엄청 반대를 해요. 왕으로 추존을 절대 할 수 없다고. 그게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정원군은 왜 인조가 그렇게 추존을 하려고 해도 신하들이 다 반대했을까요?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그 당쟁 때문에? 당쟁 때문은 아니고요. 네, 선조 아버지도 사실 추존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선조도 추존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 큰 배운군으로 불린 거죠. 그래서 왜 추존을 신하들이 반대했냐면 옛날부터 추존된 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왕으로 등극 못했지만 살아있을 때 세자 책봉을 다 받아보신 분들이. 근데 정원군은 세자로 책봉을 못 받아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인조가 한 10년을 우겨요. 해야 된다고, 추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신하들이 그 인조의 고집에 못 이겨서 이제 원종으로 추존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제 인빈 김씨는 좀 운이 좋으신 분이죠. 원래 이제 추존이 안 되는 분인데 이렇게 또 추존을 아들이 받아서 여기 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의 사당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 본점 쪽, 그 신세계백화점 그쪽에 원래 사당이 있었는데 이제 1870년쯤에 여기로 옮겨지면서 여기 같이 모셔지게 되었고요.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대빈궁, 휘빈장씨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조선 역사상 이제 양민에서 왕비까지 되고 유일한 분이고, 그래서 이 모셔져 있는 7분 중에 유일하게 왕비가 되보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둥근 기둥을 또 사용을 했어요. 양쪽의 건물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건축에서 둥근 기둥이 하늘을 뜻하고 네모난 기둥이 땅을 뜻하기 때문에 둥근 기둥이 좀 더 격조가 높은 건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기둥을 써서 어느 정도 예우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휘빈장씨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종을 낳은 분이 되겠고요. 이분도 원래 여기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익선동 초입에 있는 종로 세무서 쪽에 원래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에 합쳐졌는데 이분이 합쳐지고 나서 1878년에 화재가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1882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상궁이 화재가 났는데 딱 육상궁만 불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수빈채 씨랑 이분 휘빈장 씨랑 원래 왼수지간이죠. 저 라이벌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고종 때 이걸 옮겼는데 후손들이 생각이 없나, 약간 배려가 없나, 이거 사이가 나쁜 분을 왜 여기다 같이 놓으셨는지, 그래서 약간 그 화가 미친 게 아닌가, 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결국 1888년에 좀 깨림칙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한 번 다시 되돌려놨다가 1908년에 또 다시 여기로 순종 때 옮겨지면서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경우궁 그리고 선의궁인데, 저기도 선의궁 형판이 또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아니 또 현판이 뒤에 또 숨겨져 있구나. 올라가서 말대로 내려가. 저희 올라가지는 못하시고요. 사진을 한번 배풀산 보기 이 궁이 겹쳐 있고 선생님이 안 보여요. 네, 여기도 이제 좀 더 어르신인 선의궁이 안쪽에 모셔져 있고, 선의궁도 원래 이 자리에는 없었다가 여기 칠궁 근처에 저희 서울농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수어 말을 못하는 분들 가르치는, 수어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안에 또 원래 사당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여기 이제 그래서 별도로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호궁도 원래 이 자리가 아니라
지금 현대건설 4호 안국역 옆에 있는 그 자리에 원래 경호궁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하고 서재필, 박영효 이 세 사람이 고종을 모시고 이제 피난을 갔던 곳이 경호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궁이 역사에서 그렇게 한번 크게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1908년에 옮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희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조의 어머니가 아니라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되겠고, 사실 사도세자는 왕으로 추존된 게 아주 뒤늦게 추존이 됩니다. 정조는 마음 같아서는 이제 사도세자를 추존을 해주고 싶었겠지만 영조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사도세자 퇴세자에서 이제 내가 사도세자를 다시 세자로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서 더 높이지도 말고 더 내리지도 말아라. 이걸 유언으로 남겨요. 그래서 정조가 그 유언을 일단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왕으로 이제 추존이 된 거는 고종 때 들어와서 추존이 됩니다. 이제 경우궁은 순조의 어머니죠. 정조의 후궁인데 유비 박씨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수빈이 아니고 유빈. 예, 왜냐면은 저희 계속 이제 옛날부터 이제 수빈 박씨로 호칭을 했었는데 그 고종 때 이 유비 박씨의 그 충문 있죠, 계향문. 그게 한글로 써진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유비 박씨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제 유비 박씨로. 이제 빈에서 또 비로 이름이 유빈에서 유비로 이름이 바뀐 게 이제 또 대한제국 때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비 박씨로 불리는 게 좀 더 정식적인 호칭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게 한번 보셔도 있을까요? 여기는 시할머니와 손주며느리 관계입니다. 정조의 할머니랑 정조의 후궁이죠. 그래서 시할머니와 손주며느리 관계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범안궁 엄씨 설명드리고 가볍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U자 숫자로 같이 쓰는구나. U자 숫자로 같이 써. 그래? 네. 순환할 수.